네, 안녕하세요. 스무디언 여러분. 오늘은 The Text Heap이라는 새로운 코너, 재생 목록. 네, 거기에서 제가 수능 지문이랑 그다음에 평가원 지문, 우리 고등학교 아이들 시험 보는 국어 지문을 통해서 근데 이제 고등학교 아이들 수능 지문이라고 해서 성인분들도 아이 뭐 내가 볼 필요 있어라고 하지만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고 저희 채널 인문학 스무디랑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또 코너 이름 텍스트 힙이죠. 정말 글 글을 읽어보면서 제가 여기다가 여기다가 지문 한 단락씩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이 낭독도 하고 해설도 하고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약간은 뭐 다른 코너들에 비해 지루할 수 있겠죠. 하지만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텍스트를 읽는 것만큼 정말 정신적으로 자양을 공급하는 귀중한 시간이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오늘은 아도르노라는 2023년 9월 모의평가원에 나왔던 지문인데 아도르노라는 철학자가 독일의 철학자인데요. 예술이 너무 자본주의에 찌든 나머지 상품화돼서 심지어 감상하는 사람들마저도 너무 감상평 또는 감상하는 방식, 감상하는 작태 이런 것들이 너무 획일화되고 동일화되고 정말 통일된다. 그것을 경계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도르노는 결국 결론부터 뭐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론은 비동일성, 예술의 비동일성은 바로 사회의 부조리를 그려냄으로써 불편해도, 그러니까 약간 쉽게 말하면은 봉준호 감독님의 기생충 같은 영화 있잖아요. 사회의 어떤 단면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다가 너무 불편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잘 팔리는 해피엔딩 범죄도시 같은 베테랑 같은 막 경찰이 범죄자 때려잡는 그런 영화 말고 사회의 어떤 계층, 사회 계급 우화 같은 뭐 보면서 막 영화가 나오면서 막 찝찝해. 짜증나. 하지만 그런 게 예술의 본질적인 어떤 역할이다. 미학적 역할이다라는 것을 아도르노가 딱 짚어내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아도르노는 문화 산업에 의해 양산되는 대중예술이 이윤극대화를 위한 상품으로 전락함으로써 예술의 본질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현대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은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 그러니까 정말 자본주의 하나 때문에 돈으로만 의해서 모든 것들이 작동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정말 상품 가치가 있냐 없냐만으로만 판가름되는 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그려내야 되는 게 예술의 역할인데 오히려 은폐하고 있다. 그죠? 잘 볼까요? 문화 산업 벌써 자본주의가 깃들었다 예술에. 양산되는 대중 예술이, 그죠? 첫 줄 보시면 이윤 극대화를 위한 상품으로 전락했다. 여러분 국어에서 전락이 뭐예요? 뭔가 가치가 떨어져 버렸다. 상품으로서의만 예술. 어떤 예술이 사회의 부조리를 그려내는 예술이 아니라 교환 가치로서의 상품으로서의 예술로 가치가 전락하였다라는 거죠. 그죠? 자, 다음 문장 읽어볼게요. 아도르노가 보는 대중예술은 창작의 구성에서 표현까지 표준화되어 생산되는 상품에 불과하다. 이 예술 작품을 창작하는 것마저도 표준화됐고 구성마저도 표준화됐어. 무슨 뭐 기계야, 기계. 예술 작품이 기계야, 그냥. 그래서 그냥 커머디티, 상품에 불과하다. 그냥 라면이랑 구두 같은 거야, 예술 작품이. 이제 뭐 찍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범죄자 때려잡는 경찰, 시원해. 킬링타임, 재밌어. 끝. 천만 관객, 오! 이런 거예요. 예술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다음 줄. 그는 대중예술의 규격성으로 인해 개인의 감상 능력 역시 표준화되고 개인의 개성은 다른 개인의 그것과 다르지 않게 된다고 보였다. 그러니까 감상마저도 다 통일화됐다는 거죠. 특히 모든 것을 상품의 교환 가치로 환원하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중예술은 개인의 정체성마저 상품으로 전락시키는 기제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기제는 메커니즘이죠. 그러니까 개인의 정체성마저도 상품으로 전락시키는 기제가 작동하고 있다. 자, 다음 단락 들어가겠습니다. 아도르노는 서로 다른 가치 체계를 하나의 가치 체계로 통일시키려는 속성을 동일성으로, 하나의 가치 체계로의 환원을 거부하는 속성을 비동일성으로 규정하고, 예술은 이러한 환원을 거부하는 비동일성을 지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치 체계라는 말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어떤 가치 체계가 서로 다른 가치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로 통일시켜버리는 것을 동일성. 그러니까 뭔가 대중예술이라는 하나의 프레임으로 모든 예술 작품들이 통일되는 가치 체계가. 근데 그런 식의 어떤 환원을 거부하고 오로지 독자성. 나의 예술 작품은 기생충은 또 미키 세븐틴은 아니면 다크나이트 조커는 토드 필립스 조커는 조커 폴리아데는 그죠? 또 영화 뭐가 있을까요? 서울의 봄은 다 각자의 주제성, 완전 독특한 개별성으로 비동일성으로 그러니까 동일성으로 환원되려는 블랙홀에서 벗어나는 개성으로 승부하는 것이 예술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술은 대중이 원하는 아름다운 상품이 되기를 거부하고 그 자체로 추하고 불쾌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좀 세게 말했네요. 그러니까 대중의 눈높이, 상품, 돈 되는 예술 그거 추구하지 말고 불쾌하더라도 그게 예술의 본질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에게 있어 예술은 예술가가 직시한 세계의 본질을 감상자들에게 체험하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직시한 현실의 부조리를 있는 그대로 말해서 감상자들이 불편해 하더라도 냅둬야 된다는 거죠. 예술은 동일화되지 않으려는 일정한 형식이 없는 비정형화된 모습으로 나타남으로써 현대사회의 부조리를 체험하게 하는 매개여야 한다는 것이다. 예술은 매개여야 된다. 그대로 체험하게 하는, 여기서 핵심이 비정형화된 모습이라는 말이 나오죠. 비정형화된 모습의 앞에 있는 수식 문구가 뭐예요? 일정한 형식이 없는. 그러니까 formal, 형식이 없을 때 비로소 비정형화된다라는 거죠. 자, 다음 단락 가겠습니다. 아도르노는 쉔베르크의 음악과 같은 전위 예술, 그 전위 예술이 그 자체로 동일화에 저항하면서도 저항이나 계몽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을 높게 평가한다. 아, 저도 동의해요. 전위 예술은 기존 시스템에 녹아들지 않고 완전 새롭고 신박하고 전위, 그야말로 뒤집는 예술. 뭔가 형식을 뒤집는다. 아까 말했던 비정형화된 그 형식을 뒤집어 버리는 게 전위 예술이다. 어떻게 보면 한강 채식주의자도 전위 예술의 느낌이 났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어떤 저항과 그 육식을 강요하는 다수성의 횡포, 그 저항을 뭐 너무 대놓고 저항해야 한다 이렇게 드러내는 게 아닌 간접적인 서술 방식으로 그 저항 정신을 드러내는 게 매력적이었다라고 느꼈는데 여기도 그 말이 나옵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저항이나 계몽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을 높게 평가한다. 예술은 대놓고 말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함축적으로 느껴지게 해야 한다라는 거죠. 저항이나 계몽을 직접 표현하는 것에는 비동일성을 동일화하려는 폭력적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저항이나 계몽을 그러니까 저항이나 계몽을 또 너무 표현하는 것 자체가 벌써 개별화가 아니라 어떤 저항이나 계몽의 동일성으로 환원되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걸 피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불협화음으로 가득 찬 쉔베르크의 음악이 감상자들에게 불쾌함을 느끼게 했던 것처럼 예술은 그것에 드러난 비동일성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동일화의 폭력에 저항해야 한다는 것이다. 획일화, 동일화, 통일화 다 똑같이 해
라고 강요하는 그 폭력에 저항하는 비동일성, 그게 예술의 본질이다라는 거죠. 아도르노에게 있어 예술은 사회적 산물이며 그래서 미학은 작품에 침전된 사회의 고통스러운 상태를 읽기 위해 존재한다. 침전된, 작품에 뭔가 이렇게 잠식되어 있고 쫙 녹아들어 있는 그 미학, 그죠? 사회의 고통스러운 상태가 작품에 침전돼 있다는 거 말 이쁘죠? 그것을 위해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그는 비동일성 그 자체를 속성으로 하는 전위 예술을 예술이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모습으로 제시했다. 똑같은 말이죠. 자, 이제 나지문입니다. 나지문은 아도르노를 비판하는 글이에요. 아도르노의 미학은 예술과 사회의 관계를 통해 예술의 자율성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뭐예요? 예술과 사회의 관계를 통해 예술의 자율성을 추구했다는 거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일단은 아도르노의 관점을 조금 띄어 올렸어요. 아도르노 너 좋았어. 그래, 너 솔직히 예술이 예술 작품만으로의 가치가 아니라 사회와의 관계로 너가 바라보고 해석하려는 거 좋았어. 이제 까겠다는 거죠. 한마디는 칭찬해줬어요. 예술은 사회적인 것인 동시에 사회에서 떨어져 사회의 본질을 직시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의 미학은 기존의 예술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기존의 예술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제공한다. 그렇죠. 가령 사과를 표현한 세잔의 작품을 아도르노의 미학으로 읽어낸다면 이 그림은 사회의 본질과 유리됐다는 건 동떨어져 있다는 거죠. 아름다운 가상을 표현한 것에 불과할 것이다. 아도르노의 관점에서는 세잔의 작품이 뭐 가치가 전락되어 있는 그냥 사회랑 동떨어져 있는 예술, 그냥 그런 거로밖에 평가절하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다음 단락 뭔가요? 하지만 세잔의 작품은 예술가의 주관적 인상을 붉은색과 회색 등의 색채와 기하학적 형태로 표현한 미메시스일 수 있다. 미메시스란 묘사와 모방의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 뭐예요? 예술가의 주관적 인상을 붉은색과 회색 등의 색채, 기하학적 형태로 잘 표현한 거야. 너 왜 이렇게 자꾸 사회랑만 연결시키려 해? 예술은 예술 자체 그 색채적 미학, 형태, 인식, 모방, 묘사 이런 것도 예술이야. 너 왜 자꾸 사회적으로만 해석하려고 그래? 아도르노? 너 되게 그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미메시스란 세계를 바라보는 주체의 관념을 재현하는 것. 모방과 묘사죠. 재현. 즉 감각될 수 없는 것을 감각 가능한 것으로 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감각될 수 없는 것, 관념, 그 다음에 사과인데 이상한 사과 이런 거 감각될 수 없죠. 사과는 다 뭐 햇사과 아니면 뭐 다 빨갛잖아요. 근데 이제 사과가 막 무지개 색깔이야. 감각될 수 없죠.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만질 수 없죠. 그런 것들을 감각할 수 있게 그리는 것, 거기에서도 예술의 가치가 있어. 너 왜 사회적 가치로만 예술을 평가하려 들어? 그러지 마. 여러분, 글에는 다 감정이 있습니다. 말에는 전부 다 뉘앙스가 감정으로서 들어있어요. 그걸 읽어내시는 게 바로 이 텍스트 힙이라는 코너의 핵심이겠죠. 다시 말해, 세잔의 작품은 눈에 보이는 특정의 사과가 아닌 예술가의 시선에 포착된 세계의 참 모습, 곧 자연의 생명력과 그에 얽힌 농부의 삶, 그리고 이를 응시하는 예술가의 사육을 재현하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예술가의 시선, 예술가가 사유를 통해 재현한 그 포착된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넌 자꾸 사회적인 거로만 결부시키려고 그래? 그러지 마. 아도르노는 예술이 예술가에게 포착된 세계의 본질을 감상자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본다.
다시 말할게요. 아도르노는 예술이 예술가에게 포착된 세계의 본질을 감상자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본다. 예술가에게 포착된 세계의 본질을 약간 예술가의 주관과 떨어져서 그 세계 자체의 본질을 감상자로 하여금 그대로 체험해서 불편해도 상관없게끔 만들어야 한다라고 한 거죠. 그러나 이 그는 이러한 미적 체험을 현대 사회의 부조리에 국한시킴으로써 진정한 예술을 감각적 대상인 형태 그 자체의 비적용성에 대한 체험으로 한정한다. 형식이 없는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해야 된다라는 식의 사회성으로 뭔가 국한시키고 진정한 예술을 감각적 대상인 형태 그 자체의 비정형성에 대한 체험으로 한정한다. 그렇죠. 결국 아도르노의 미학에서는 주관의 재현이라는 미메시스가 부정되고 있다. 예술가의 주관이 그대로 포착하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모방하고 묘사하는 미메시스, 그것이 부정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사회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현대 사회의 부조리에 국한시키고 그러고 있다는 거죠. 한편 아도르노의 미학은 예술의 영역을 극도로 축소시키고 있다. 이제부터 디스 들어가네요. 즉 그 자신은 동일화의 폭력을 비판하지만 자신이 추구하는 전위 예술만이 진정한 예술이라고 주장하며 전위 예술의 관점에서 예술의 동일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완전 또 프레임을 또 씌운 거죠. 야, 니도 전위 예술만 예술이라고 찬양하고 있는 게 그 자체가 벌써 또 동일화야. 너도 또 한쪽으로 치우친 거야. 또 전위 예술만이 예술이다라고 동일화시키고 또 네가 아까 말했던 그 가치 체계를 전위 예술이라는 가치 체계로 모조리 환원시키려고 하는 행동인 거야라고 하는 거죠. 특히 이는 현실 속 다양한 예술의 가치가 발견될 기회를 박탈한다. 실수로 찍혀 작가의 어떠한 주관도 결여된 사진에서조차 새로운 예술 정신을 발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베냐민의 지적처럼 의도와 다르게 찍혀버린 점에서도 뭔가 예술적 정신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 지적처럼 전위 예술이 아닌 예술에서도 전위 예술이 아닌 의도에서 벗어난 거를 막 대충 찍었는데 무의식에서 나온 거죠, 그냥. 그런 것도 예술일 수 있다는 거죠. 미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대중음악이 사회적 저항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례도 있듯이, 그러니까 대중음악, 대중예술에도 사회의 부조리 고발을 하는 속성이 얼마든지 있어. 그러니까 너 대중예술 깎아내리고 전위예술만이 짱이다라고 찬양하는 거 그거 안 좋아. 라고 그러니까 비판하는 거죠. 아도르노를 누군가가요. 자본의 논리에 편승한 대중예술이라 하더라도 사회에 대한 비판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이죠. 보면 권지용의 파워, 이것도 뭔가 미디어의 어떤 몰지각함을 비판하고 있고, 기생충,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은 뭔가 전위예술까지 아닌 느낌이지만 사회의 부조리를 잘 고발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뭔가 대중예술이라고 보긴 힘들어요. 대중예술, 상업 영화라고만 평가되기 힘들죠. 그러니까 정말 봉준호 감독은 이 상업 영화 쪽 속성을 따르되 문학성을 충분히 가미해서 천만 관객을 찍으면서도 정말 예술가와 사상가와 같은 위풍을 드러내고 있죠. 그게 정말 조율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물론 이제 고등학교 아이들은 요 지문 해석을 듣고 여러분이 또 평가원 문제 한번 다시 풀어보세요. 네, 성인분들은 뭐 문제까지 풀 필요는 없고, 물론 문제 풀다 보면 또 좋습니다. 되게 굉장히 생각할 게 많아져요. 하지만 너무 길어지면 그러니까 저희는 앞으로 이렇게 평가원 지문에서 또 우리 인문학적 사고를 추출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네, 좋았다라고 판단하시는 분께서는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저를 응원해 주세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또 봬요.